5 희생자의 의문사, 의식 뒤에 숨겨진 진실. 이 사건은 매우 미스터리하고 섬뜩한 살인 사건으로 홍콩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한 작은 집안에서 5명의 여성이 매우 이상하고 상상하기 힘든 상황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는데요.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사망하기 전에 그들은 오기운제술이라는 이름의 신비로운 의식을 함께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기이한 의식이 정말로 그들의 생명을 앗아간 원인인지 아니면 교활한 음모를 꾸민 누군가의 소행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 끔찍한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새로운 영상 업데이트를 위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사건은 3월 어느 아침 홍콩 구룡구 경찰서에서 조용하던 분위기가 갑작스러운 문 두드리는 소리에 깨지며 시작되었는데요. 문이 열리자 한 중년 남성이 걱정과 긴장감으로 가득 찬 얼굴로 경찰관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남성은 쉬징전이라는 이름을 가진 강력한 권력을 지닌 사업가로 상하이에 상장된 대기업의 이사회 회장이었습니다. 쉬징전은 긴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관님들, 제 아내가 실종됐습니다. 누군가 제 재산을 노리고 아내를 납치한 것 같아요. 제발 그녀를 찾아주세요. 경찰이 조사를 시작하면서 쉬징전의 아내 린출리가 실종된 날의 행적이 밝혀졌습니다. 린출리는 전날 아침 집을 나선 뒤로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는데요. 실종되기 전에 그녀는 은행을 방문해 홍콩 달러로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현금을 인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은행에서 나온 이후로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연락도 완전히 끊긴 상태였습니다. 린출리는 평소 외박을 하지 않았으며 그처럼 큰 금액의 현금을 사용할 일도 없었는데요. 그녀의 갑작스러운 행동은 경찰로 하여금 그녀가 강압적 상황에 처했거나 위협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린출리의 실종 사건을 조사하려는 찰나 또 다른 남성이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안색이 창백하고 다급한 목소리로 자신의 아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번에 등장한 남성은 차이수전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을 언급하며 그녀는 부유한 가문 출신이자 지역에서 유명한 여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차이수전 역시 실종되기 전 은행에서 많은 금액의 현금을 인출한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이 행동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에 그녀가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의심되었습니다. 2명의 부유한 여성이 같은 시점에 실종되었고 모두 큰 금액을 인출한 후 사라졌다는 점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를 찾을 수 없었지만 린출리와 차이수전이 서로 친한 친구였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이로 인해 두 사건이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더불어 조사 도중 린출리와 차이수정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던 세 번째 여성, 쉬순찬의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세 여성은 자주 만남을 가졌으며 특별한 유대를 공유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경찰관 유 씨는 쉬순찬의 연락처를 찾아냈고 즉시 전화를 걸었는데요. 그러나 전화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반응 없는 침묵만이 이어졌습니다. 이 침묵은 사건의 미스터리함을 더욱 증폭시키며 쉬순찬은 경찰의 주요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주소를 따라 구룡안의 더프 아파트 시동 5층 501호에 있는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현관문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철제 도어는 단단히 잠겨 있었으며 출입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집문 앞에 걸린 기이한 물건들이었습니다. 이 물건들은 붉은 실로 복잡하게 얽힌 큰 철제 가위였는데 매우 기괴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게 무슨 부적이나 주술 같은 건가요? 한 경찰관이 약간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유 경찰관은 아파트 아래층으로 내려가 이 물건에 대해 어르신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물건이 악령을 쫓고 나쁜 기운을 막기 위한 도구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설명은 경찰들에게 더욱 의구심을 갖게 했습니다. 일반적인 집에서 왜 이런 물건들이 걸려 있었을까요? 혹시 문 뒤에 더 음산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상황이 불길하다고 느낀 경찰은 문을 강제로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경찰은 눈이 부실 만큼 밝은 빛과 코를 찌르는 이상한 냄새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한 여성의 참혹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으며 입과 코가 비틀린 상태였는데 마치 죽기 전에 심한 경련을 겪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때 아름다웠던 얼굴은 변형되어 무섭고 소름 끼치는 모습으로 변해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방 안의 분위기는 더욱 음산하고 무거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아파트 내부를 더 깊이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가장 끔찍한 장면은 경찰이 침실로 들어섰을 때 나타났는데 그곳에서 두 구의 시체가 무서운 상태로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사를 계속하던 중 경찰은 욕실에서 한 구의 시체를 그리고 주방에서 또 다른 시체를 발견했는데요. 거실에 처음 발견된 희생자까지 포함하면 이 아파트에서 총 5명이 목숨을 잃은 끔찍한 현장이 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5명의 희생자가 모두 여성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희생자들 중에는 린출리, 차이수전, 아파트 주인 쉬순찬 그리고 그녀의 두 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희생자들의 상태는 매우 참혹했는데요. 얼굴은 창백하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물들었으며 입가에는 흰 거품과 끈적한 점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초기 조사 결과 경찰은 이 5명이 독극물을 사용해 집단 자살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그러나 정확한 독극물의 종류는 법의학 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형사팀장은 대규모 인원을 동원하여 사건 해결에 집중하기 위한 전문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사건 현장인 더프 아파트에서는 어떠한 몸싸움이나 저항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시체들도 사망 후 이동된 흔적이 없었으며 이는 직접적인 살인 사건이 아닐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3장의 메모가 발견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메모들은 린춘리, 차이수전, 쉬순찬의 필체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각 메모는 불행한 결혼 생활에 대한 고통스럽고 비통한 심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알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모르는 척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3장의 메모 모두 결혼, 남편과의 관계 그리고 가족 생활에서 겪은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글들은 희생자들이 겪은 갈등과 상처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사건 직전에 그들의 혼란스러운 내면 상태를 생생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결혼 생활의 압박으로 인한 집단 자살인지 아니면 다른 음모가 숨겨져 있는지 의문을 자아냈습니다. 3 희생자의 메모 외에도 경찰은 쉬순찬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목록을 발견했는데 이는 노란 종이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 목록에는 향, 촛불, 제사 용품 등 특정 의식을 위한 준비물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의식 절차에 대한 세부 지침도 적혀 있었습니다. 목록에 적힌 물건들이 집안에 모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라고 류 형사가 의심 어린 눈빛으로 명령했습니다. 이 목록을 통해 희생자들이 특정한 의식을 함께 진행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한 경찰관이 돌아와 목록에 있는 물건들이 모두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에선 분명 의식이 진행된 흔적이 있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게다가 추가 증거를 수집하던 경찰은 희생자들이 사망 전에 특별한 의복을 착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전문가 감식에 따르면 3 여성은 도교 의식에서 사용되는 전통적인 도복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복은 흔하지 않으며
특별한 경로를 통해 구매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이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의식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진 전문가뿐입니다. 이로 인해 사건 발생 이전의 희생자들이 의식 전문가 또는 도사로부터 직접적인 지도를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희생자들과 주변 인물의 관계를 조사해 도사나 의식 전문가와 관련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라고 류 형사가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조사 결과 경찰은 세 여성이 모두 한 명의 공통된 친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친구는 도사로 활동하던 리위우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리위우이는 이 지역에서 꽤 유명한 풍수 전문가로 오기운제술이라 불리는 의식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특히 부적을 정교하게 그리는 솜씨로 명성을 얻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리위우이가 희생자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그들에게 독극물을 섞은 부적물을 마시게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경찰은 리위우이를 조사에 협조하도록 소환했습니다. 놀랍게도 친구들이 비극적인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리위우이는 즉시 매우 놀라워하며 반응했는데요. 그는 당시 홍콩을 떠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제쳐두고 경찰 조사에 협조하기 위해 곧바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리위우이는 장거리 여정으로 피로한 모습이었으며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는데요. 마치 큰 변화를 맞닥뜨린 도사의 풍모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경찰관님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제 친구들에게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난 거죠? 리위우이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3명의 친구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리위우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그 순간 그는 몇 년은 더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리위우이는 경찰에게 자신이 고객들을 위해 자주 의식을 행하지만 대부분은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일 뿐 항상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는 이런 의식들은 때로 사람들에게 안도감을 줄 수 있지만 효과는 결국 믿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피해자들의 집에서 발견된 이상한 물건들을 보여주자 그의 태도는 즉시 바뀌었는데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부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악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외도들의 흑마술입니다. 경찰은 이러한 마술이나 정신적 개념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리위우이의 말은 새로운 조사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이 사건의 배우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미신과 약점을 이용해 정교한 계획을 실행한 범죄자의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류 형사는 해당 지역에서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밝혀진 정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독프 아파트에서 오구 시체 사건이 발생한 같은 날 근처 다른 건물에서도 또 다른 사건이 보고되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한 젊은 여성이었는데요. 그녀는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사건 또한 기묘하고 섬뜩한 정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독프 아파트는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기묘한 소문으로 유명한 장소였습니다. 주민들은 이곳에서 불행한 사건들이 자주 발생했다고 전했으며 심지어 연쇄적인 사건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이 아파트를 둘러싼 괴담은 19년 전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을 떠올릴 때 더욱 무섭습니다. 19년 전 이 아파트 건설 중에 발생한 엘리베이터 사고로 6명의 남성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6명의 사람이 사망했는데 이번에는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이러한 섬뜩한 우연은 6명의 노동자 영혼이 대속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소문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일부 주민들은 이 사건을 귀신 결혼식이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뛰어내린 여성은 귀신 신부 중 한 명으로 대속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문은 경찰을 난처하게 만들었는데요. 경찰은 대중에게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상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501호 사건은 사람이 저지른 범죄입니다. 귀신이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은 501호에서 발생한 5명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뛰어내린 젊은 여성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피해자의 집에서도 희생자들의 집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의식 물품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이 모든 사건이 특정한 종교적 단체나 조직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암시했는데요. 한편 5 희생자의 시신은 여전히 차가운 상태로 영안실에 보관되어 있었으며 사건의 참상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류 형사는 사건을 직접 담당하며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의문과 점점 커지는 진실 규명의 압박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곧 한 남성이 화가 난 얼굴로 경찰서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따지듯 물었습니다. 며칠째 시신을 보관만 하고 있을 겁니까? 이 남성은 부유한 사업가 린출리의 남편 쉬프상이었습니다. 홍콩 문화에서 신앙과 영적인 의식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는데요. 특히 77이라고 불리는 장례 의식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처음 아내의 시신을 찾았을 때 쉬프상은 그녀의 영혼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신속히 장례를 치르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수사를 위해 그는 경찰의 부검 요구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부검이 이미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으며 그의 아내의 시신은 경찰에 보관된 채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그는 직접 경찰서를 찾아와 시신을 조속히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리위후이가 홍콩을 곧 떠나려고 합니다. 아내의 극락왕생을 위해 의식을 치러야 하는데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됩니다. 쉬프상은 경찰에게 간절히 호소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류 형사의 주의를 끌었는데요. 그는 고개를 들고 쉬프상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리위후이가 홍콩을 떠난다고요? 네, 그는 곧 떠날 겁니다. 쉬프상이 대답했는데요. 자신의 말이 경찰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리위후이의 배경을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곧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리위후이는 광동성 산토우에서 태어났으며 과거에 과일 및 채소 무역 회사에서 일했었다고 합니다. 20세가 되었을 때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 사업에 도전했으나 큰 실패를 겪었는데요. 그 이후 그는 기공과 신비로운 종교 의식에 매료되었으며 점차 신앙과 관련된 의식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리위후이는 경찰에게 자신이 정통 도교의 한 분파에 속한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지역 주민들에게 풍수 전문가로 더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의 고객 대부분은 홍콩 주민이었으며 정통 종교 단체와의 공식적인 연관성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리위후이에 대한 경찰의 의심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는데요. 류 형사는 곧바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체 없이 리위후이의 집을 수색하세요. 경찰은 신속히 리위후이의 아파트로 급습해 증거를 확보하려 했는데요. 그가 증거를 숨기기 전에 행동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리위후이의 아파트에서는 다수의 종교의식 관련 물품이 발견되었으나 겉보기에는 특별히 의심스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자세히 조사하던 중 한 경찰관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증거물 가방 안에서 빨간 실들이 엉켜있는 상태였는데요. 그 가운데 하얀 실이 눈에 띄게 섞여 있었습니다. 류 형사는 하얀 실을 집어들고 가까이 관찰하며 말했습니다. 이 실이 은행에서 돈을 묶는 데 사용되는 실인지 확인해 보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조사 결과 이 하얀 실이 실제로 은행에서 대량의 돈을 묶는 데 사용되는 종류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오랜 수사 교착 상태를 돌파할 중요한 단서로 떠올랐는데요. 경찰은 크게 고무되었습니다. 류 형사는 즉각적으로 리위후이의 체포를 명령하며 그의 지문을 채취하고 모든 증거를 정밀하게 대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리위후이의 고향이 중국 광둥성인 점을 감안하여 경찰은 중국 공안에게 특별 협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홍콩 경찰과 중국 공안의 공동조사팀이 구성되었으며 리위후이의 체포와 관련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리위후이의 인맥과 동선을 분석한 결과 그는 고향으로 돌아갔거나 절친한 친구의 집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수일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경찰은 리위후이를 후베이 성에서 발견했는데요. 그
그와 함께 있던 여성은 그의 내연녀로 확인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리위우이는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며 반발했습니다. 그는 무슨 말씀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범인을 못 잡는다고 해서 저를 희생양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라고 강하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제시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 앞에서 리위우이는 끝내 더는 버티지 못했는데요. 자신의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의 전말을 드러냈습니다. 리위우이는 자신의 진술에서 지난 6월 3명의 피해자가 자신을 찾아와 가족에게 복을 더하고 수명을 늘려달라는 의식 수행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식을 진행하던 중 리위우이는 이 3명의 여성이 모두 부유한 가정 출신임을 알게 되었는데요. 특히 린춘이의 남편은 거대한 재산을 소유한 대기업 사업가였습니다. 초기에는 리위우이가 의식을 진행할 때마다 피해자들은 소액씩 약 몇만 홍콩 달러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리위우이는 자신의 설득력 있는 말솜씨와 능숙한 태도로 그들의 신뢰를 점차 얻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복과 수명 증가를 목표로 하던 의식에서 점점 더 매력적인 제안을 내놓았는데요. 자녀의 운명을 점치거나 가족의 운세를 바꾸는 것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세 여성은 더 큰 소망을 품고 리위우이에게 오기운제수를 이용해 가정의 재산을 늘리고 남편들이 집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리위우이는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는 척하며 이 의식이 매우 위험하며 대가가 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단순한 도사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특별한 사람임을 믿게 만들었는데요. 그의 교묘한 설득 앞에 3명의 여성은 곧 설득당했고 의식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식의 시간과 장소를 정한 후 세 여성은 은행에서 거액의 돈을 인출했습니다. 그들은 이 돈을 한 친구의 집에 가져와 복과 재산을 증가시키는 의식을 준비했습니다. 리위우이는 그들에게 자신의 고민과 소망을 종이에 적으라고 요구했는데요. 이들은 이 요청을 의식의 일부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종이들은 이후 유서처럼 사용되어 집단 자살로 보이도록 조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한 지인을 통해 독약 한 병을 구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하자 준비물을 정리하라고 했고 그 사이 저는 독약을 물이라고 속이며 부었습니다. 라고 리위우이는 자백했습니다. 그는 독약을 물에 섞어 5잔으로 나누고 각 여성 앞에 놓았는데요. 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던 피해자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의 모든 지시에 따랐습니다. 그들은 눈을 감고 기도문을 낭독하며 자신의 소망을 빌었고 리위우이는 그 순간 독이 든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물을 마신 후 그의 지시에 따라 각자의 위치에 눕게 되었고 의식이 진행되고 있다고 믿으며 조용히 목숨을 잃었습니다. 5명의 여성이 모두 사망하자 리위우이는 냉정하게 그들의 돈과 재산을 챙기고 현장을 집단 자살로 위장한 뒤 떠났습니다. 리위우이의 자백은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의 끔찍한 실체를 드러냈는데요. 그의 냉혹하고 잔인한 본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신에 쉽게 의지하다가 끔찍한 함정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속을 수 있는지 경고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약 3개월 후 산토우 중국법원은 리위우이에게 살인 및 재산 약탈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그의 모든 정치적 권리가 박탈되었습니다. 한 달 뒤 그는 산토우로 이송되어 총살형으로 형이 집행되었습니다.